백설이, 아니 이제는 정루시아라 불러야 할 그녀는 민수정과 민강유통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그대로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듯 쓰러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그곳은 그녀의 딸 하나뿐이었던 미소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자리였으니까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고통이 그녀를 덮쳤던 순간이었지요. 차라리 그녀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저앉는 모습보다 무언가를 버티다가 갑자기 전원이 꺼지듯 꺾여버린 그 뒷모습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감정이란 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 장면을 통해 실감하게 됐거든요. 그녀의 얼굴 위로 흐르던 눈물, 멍한 눈빛, 휘청이는 걸음까지 이건 연기를 넘어서 정말 감정의 실체 그 자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백설이의 연기를 보면서 저도 같이 울 뻔했다는 고백, 솔직히 드리고 싶어요.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심했죠.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무게가 단지 슬픔에서 비롯된 게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억울함, 분노, 상실, 죄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문본이 빠르게 나타나 그녀를 의무실로 옮겨주었고 겨우 큰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시청자들의 마음은 그녀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옥상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자식을 잃은 고통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가 금기의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설정 자체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치명적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작가의 의지, 그리고 제작진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 역시 이 결심에 응답하듯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프고 너무 무거운데도 계속해서 이 드라마를 지켜보고 싶어지는 건 왜일까요? 복수를 예고하는 그 여자의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절규처럼 들리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큰 슬픔을 안긴 사람들이 떠오르자 저도 모르게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얄밉고 너무 괘씸해서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만 해도 마음이 뒤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인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루시아를 응원하고 있는 거겠죠. 결국 이 모든 분노는 그녀의 복수를 더 간절히 바라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바라는 건 언젠가 반드시 그녀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정말 시원하게 통쾌하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걱정도 하나 피어오릅니다. 혹시 이 복수가 끝내 시원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용서나 회유 같은 흐지부지한 결말로 이어지진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말입니다. 드라마를 볼 땐 그 세계 안에서만큼은 진심으로 몰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녀가 품은 칼날이 진짜로 정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슬슬 민두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온라인 사업부에 최적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그의 눈에 띄었다는 건 이제 이 판이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될 거란 신호예요. 저도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혹시 30년 전 문본의 부모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또 다른 파멸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30년 전 문본의 부모님처럼 이번에도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쩌죠? 민두식 같은 인물이 또다시 미래를 짓밟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달려드는 인간 앞에서 어떤 기업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도덕 같은 건 이미 그의 손바닥에서 빠져나간 지 오래였던 거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이들은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고 믿는 척하면서 그 틈을 파고들어 성공해온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은 이 세계에서 이미 오래전에 실종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민두식, 민경채, 민수정, 민세리, 민지섭 이 5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신뢰나 애정도 없는 그냥 공동의 이해관계로 얽힌 범죄 집단 같다는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 묶인 사람들조차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관계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못지않게 상식이라는 말을 집어던진 캐릭터가 또 하나 있죠. 바로 김선재입니다. 정말 악질 쫄다구로는 완전체예요. 언제나 뒷정리는 김선재가 도맡아서 하는데 그게 또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얄밉더라고요. 차라리 민두식은 앞에서 독한 말을 쏟아내니까 차라리 낫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토록 한결같이 비상식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이들. 정말 피곤한 인생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현실에서 치열하게 도덕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도 가볍게 그걸 짓밟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제 진짜 도덕성이 다시 사회적 화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 기본이 무너지니까 이런 괴물들이 설치고 활개치는 거 아니겠어요. 22회에서도 민세리는 여전히 엄마를 찾겠다고 나서고 있었죠.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 말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이 유전자 검사만 한다고 해서 진짜 엄마가 찾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걸 실종자 센터나 미혼모 센터에 뿌리겠다는 건 현실에선 너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방식이니까요. 20살이 된 세리가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그녀가 아직도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국엔 주식을 팔아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말을 꺼낸 순간 저는 그게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인지 진심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엄마를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세리가 막상 미국에 가면 그리워질 사람은 또 생기지 않을까요? 아빠, 언니, 오빠 결국은 같은 감정의 굴레를 반복하게 될 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셀이라는 캐릭터의 방향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민두식 가족이야 재벌가의 기업 운영이라는 틀 안에서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세리만큼은 유독 공감하기 어려운 설정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래도 시청자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기분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민세리 캐릭터도 조금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오늘따라 제가 세리에게 너무 과몰입했나 봅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가 현실 같다는 뜻이겠지요. 오판술이 사위를 만나기 위해 민강유통 로비를 찾았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스텔라 장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스쳐가는 장면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오판술에 당황한 표정도 인상 깊었지만 무엇보다도 스텔라 장이라는 인물이 단 한 컷만으로도 화면을 압도했던 거예요. 그때 풀샷으로 등장한 장면에서 느껴졌던 고급스러움, 단정함,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단함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연기자인 이칸희 님이 보여준 그 순간의 존재감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인물 그 자체가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마치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이런 배우가 드라마 안에서 중간중간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죠. 스텔라 장은 대사 한마디 없이도 중심을 흔들지 않는 힘이 있어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화려한 골은 넣지 않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수비수처럼요. 드라마가 복수와 음모로 출렁이는 가운데서도 그녀 같은 인물이 있다는 건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조용한 기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볼 때 스텔라 장이 등장하는 장면에 유난히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단단하게 잡히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민두식, 그는 여전히 사람을 믿지 말라는 철학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철학은 이제 그를 움직이는 본능에 가까워요. 자식들에게조차 너 자신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그 장면, 정말 섬뜩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안에는 한 인간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오로지 불신과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생존의 기록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드라마 속 캐릭터니까 이 정도의 극단성을 가져가는 거겠죠. 하지만 시청자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이쯤 되면 꼰대라는 말도 부족해요. 그냥 사회적으로 제거돼야 할 독성 권력자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드라마가 얼마나 긴장감 있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루시아의 복수가 더욱 절실하고 더욱 치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악이 선보다 훨씬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서 정루시아는 감정이 아닌 정의라는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침묵,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는 모든 모습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드라마는 이제 초반을 지나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는 루시아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야만 할 겁니다. 그녀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잃었고 이제 무엇을 되찾으려 하는지 그 모든 감정이 우리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루 씨야, 당신의 칼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